감정카드를 구입을 했는데 아이들이랑 어떻게 활용해야 하지? 혹시 고민이 되시나요? 그 고민에 대한 해답으로 감정카드 놀이 4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추치쌤과 가필드쌤의 신규쌤 상담소입니다. 상담소입니다. 오늘은요, 감정카드를 활용해서 아이들하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감정카드 놀이 4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저희가 학교든 가정이든 감정에 대해서 탐색하고 알아보는, 즉 감정교육을 할 때 이런 감정카드를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도대체 어떤 장점이 있길래 이런 감정카드를 활용을 하게 되는 걸까요? 감정카드를 가지고 감정을 살펴보게 되면요. 무겁지 않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또 이게 카드다 보니까요. 정말 아이들은 이 카드라는 것 자체로 되게 놀이처럼 느끼면서 너무 재미있게 활동에 참여하게 되고요. 또 그림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보다 쉽게 감정을 이해하고 나의 감정을 잘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감정카드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재미있는 감정카드 놀이 4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감정카드 놀이 첫 번째, 감정 찾기 놀이입니다. 우리 안에는 정말 수많은 감정이 사실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감정을 세세히 살펴보지 못하면 그냥 오늘 마음이 좀 복잡하네 하면서 넘어가기 십상입니다. 이럴 때 감정 찾기 놀이를 하시면 내 안의 감정을 세세하게 살피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이들에게요, 이러한 감정 카드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책상에 쫙 펼쳐놓은 다음에 오늘 내 감정은 어떤지, 여러분들의 지금 감정은 어떤지 골라보세요 라고 안내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모둠 활동을 해도 괜찮고 안전한 상황이라면요, 모둠끼리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책상에 이 감정 카드를 쫙 펼쳐놓은 다음에요, 미션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강렬하게 올라오는 감정, 관련된 감정카드 3가지 이내로 골라보세요 라고 미션을 주는 거죠. 그럼 아이들은 이 감정카드를 보면서 3가지 이내의 감정을 골라보는 것입니다. 골라주시겠어요? 네, 골랐습니다. 네. 그러면 추추쌤, 어떤 감정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오늘 저의 감정 보물로 기분 좋은, 고민하는, 희망찬을 뽑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모든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요, 감정을 그림으로 잘 나타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훨씬 더 쉽게 감정을 찾아내고요. 그냥 혼자 뭐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움직여서 감정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재미있게 구체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감정카드 놀이 2번째, 감정 몸으로 말해 놀이입니다. 1단계에서 아이들이 뭔가 감정 보물찾기를 해봤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감정에 대해서 좀 익숙해졌다면 감정에 대해서 훨씬 더 역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감정 몸으로 말해 놀이를 해보는 거예요. 원래 몸으로 말해요 놀이가 아이들이 어떤 주제와 접목시켜도 굉장히 즐겁게 하는 놀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감정교육하고 연결시키면 훨씬 더 재미있고 적극적이고 뭔가 조금 더 가벼우면서도 훨씬 더 즐거운 마음으로 감정 놀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에 대해서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 놀이는요, 모둠별로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서 모둠이 4명이다 하면 첫 번째 해야 되는 단계는요, 역할을 나누는 거예요. 어떠한 역할이냐? 감정 카드를 보고 몸으로 표현할 사람, 이런 역할을 뽑고, 그 다음에 그럼 그걸 보고 어떤 감정인지 생각해서 맞추는 사람, 역할을 2개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역할을 나누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떤 친구들은 앞에 나와서 감정을 몸으로 표현하는 게 너무 즐겁고 신이 나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 어떤 친구들은 감정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즐겁게 하기 위함인데 앞에 나와서 그렇게 감정 표현하는 거 조금 부담스러워요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에게 갑자기 나와서 하라고 하면은 오히려 마음이 불편하고 쪼그라들겠죠. 그래서 초반에는 감정을 내가 몸으로 표현하는 것과 보고 맞추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편안한가에 따라서 역할을 나눠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이게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돌아가면서 몸으로 표현하는 역할과 맞추는 역할을 돌아가면서 다 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감정 몸으로 말해요 놀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몸으로 말해요이기 때문에 말과 소리를 절대 내서는 안 된다는 거겠죠?
근데 이런 제약점 때문에 애들이 너무 어려워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제약점 때문에 오히려 더 재미있어 합니다. 왜냐면 말과 소리는 못 내는데 감정을 표현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몸을 막 표현을 하고 과장되게 표현을 하니까 보는 사람이며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즐겁게 참여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선생님들하고 앞에서 저희가 좀 시범을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이 놀이를 할 때 모둠별로 나와서 하잖아요. 모둠별로 나와가지고 앞에서 표현하는 사람과 맞추는 사람하고 있는데 표현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맞춰야 되는 이 감정 카드가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모둠 친구들 말고 다른 모둠에서 도우미 역할을 하는 사람 한 명을 구해요. 그래서 도우미 역할을 하는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 옆에서 카드를 이제 하나씩 보여주는 거예요. 카드를 보고 아, 이걸 표현을 해야 되는 거구나 확인을 하고 몸으로 표현을 한 다음에 우리 모둠 친구들이 맞추면 정답! 하고 그 카드 넘기고 두 번째 거 도우미가 또 보여주면 보고 표현하고 맞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해진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감정들을 몸으로 표현해서 맞추는지를 해보는 놀이입니다. 자, 그럼 저희가 지금 해볼 건데 저희 지금 둘이라서 도우미 역할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필드쌤이 문제를 내주실 건데 가필드쌤께서 직접 선생님들께 카드를 보여주시고 제가 맞춰보는 형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필드쌤 제가 이제 눈을 가리고 있을 테니까 잘 해서 뽑아주세요. 네. 네, 너무 어렵지 않게. 네. 네. 좀 긴장되는데요. 네, 됐습니다. 네, 그럼 자, 이제부터 몸으로 표현해주세요. 선생님들께서도 무엇인지 한번 추측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 뭘까요? 보거 같은데? 보거 같은데 뭘까요? 짜증나는. 속상한. 이 카드에 비슷한 얼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심통나는. 정답입니다. 네. 오. 자, 이렇게 카드를 자주 보면 어떤 감정인지 좀 이렇게 맞출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보면 되는데요. 사실 이 카드에서 어떤 감정을 맞출 것인가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난이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아이들의 나이, 그리고 카드에 얼마나 익숙해지느냐에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난이도를 좀 적절하게 활용해서 즐겁게 게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정 카드 놀이 세 번째. 내 감정을 찾아봐입니다. 이제 감정에 대해서요, 깊이 친구들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먼저 아이들에게 감정 카드 중에서 현재 가장 내 마음과 가까운 감정을 하나 선택하게 합니다. 마음속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 그것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이 맞추는 건데요. 먼저 주인공인 친구는 그 감정과 관련된 힌트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한번 추추쌤과 함께 보여드릴게요. 추추쌤, 현재 느껴지는 감정 하나 선택해 주시겠어요? 네, 골랐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힌트 주세요. 산책을 했더니 이렇네. 상쾌한? 상쾌한이랑 비슷해요. 산책을 했더니 혹시 평화로운? 일까요? 네. 네, 맞습니다. 오! 제가 산책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되게 좀 쉽게 맞추신 것 같네요. 와, 그럼 이렇게 감정을 맞추고 나면요. 구체적으로 이 주인공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네, 구체적으로 그 감정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걷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단풍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단풍을 보면서 걸으면 뭔가 온갖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뭔가 마음이 굉장히 평화로워지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평화로운을 골랐어요. 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요. 공감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추추쌤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너무 공감이 됩니다. 저도 요새 학교에 이제 단풍나무를 보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교진쌤 말씀을 들으니까, 주채쌤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아름다운 그런 단풍도 그려지면서 그 평화로운 마음이 저에게도 느껴집니다. 네, 감사해요. 네,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인공 친구를 바꿔가면서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감정 카드 놀이 네 번째, 감정 스피드 퀴즈 놀이입니다. 앞 단계에서 감정에 대해서 친구들이 언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깊게 공감을 해왔다면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짧은 시간 동안 각각의 감정에 대해 생각하고 답을 맞춰보는 스피드 퀴즈 놀이를 해보는 거예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것도 모둠별로 진행을 하는 놀이예요. 그래서 모둠별로 예를 들어서 4명이다. 한 줄로 쭈르륵 서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 사람이 나와서 감정 카드 중에서 맨 위에 있는 거를 딱 보고, 카드를 보고 본인만 봐야 되겠죠? 보고 앞에 있는 친구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봤을 때 간절한이라고 하는 카드가 있었다. 이 사람 딱 보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나는 예전에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볼 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꼭 100점 맞았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 이 감정은 뭘까? 했는데 앞에 있는 친구들이 간절한! 하고 정답을 맞춘 거예요. 그러면 정답! 하고 카드를 내려놓고 뒤로 뚜루루루 가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친구가 다시 와가지고 다음 걸 보는 거예요. 봤더니 이번엔 행복한이에요. 딱 보고서 나는 선물을 받기 직전에 이런 감정이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이 막 생각을 하다가 뭐 기쁜? 즐거운? 하다 행복한! 맞추면 정답! 하고 이제 뒤로 가고 이 순서대로 계속 쭉 맞추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정해진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감정 카드에 대해서 설명하고 맞출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놀이인 거죠. 근데 이 놀이를 하게 되면요, 정해진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감정에 대해서 생각하고 표현하고 맞추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급박하고 뭔가 긴장감 있고 스릴 있게 아이들이 굉장히 즐길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감정에 대해서 와, 저 친구는 저럴 때 이 감정을 느끼는구나 해서 다양하고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감정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고 다양하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감정 스피드 퀴즈 놀이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아이들이 감정 카드로 재미있게 쉽게 감정 교육을 할 수 있는 감정 카드 놀이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정 교육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참 기쁘겠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선생님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